안녕하세요. 한민족 스토리입니다. 서연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북한에서 스파이로 성장시키고자 했던 비밀에 쌓인 그녀가 왜 탈북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시민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의 삶과 제가 어떻게 탈출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양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농사를 지었지만 수확의 대부분을 국가에 바쳐야 했기에 늘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배고픔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도 큰 특권이었지만 그곳에서 배우는 내용은 대부분 수령님에 대한 찬양과 체제 선전이었습니다. 1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저는 국가안전보위부에 발탁되어 특별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스파이로 키우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일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최고의 가치였으니까요. 훈련은 매우 고되었습니다. 체력 단련은 물론이고 각종 무기 사용법, 암호 해독, 은신 기술 등을 배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정신교육이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체제의 우월성과 적들의 악랄함에 대해 주입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세뇌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걸까? 정말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면 굳이 이런 교육이 필요할까? 스파이 훈련의 일환으로 저는 국경 지역에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중국 국경을 보았고 멀리 보이는 중국의 불빛들을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저 너머에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한 탈북자의 증언이 담긴 USB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고립되고 억압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유, 풍요, 인권. 이런 단어들은 우리에게 금기시되었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모두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실패했을 때 닥칠 끔찍한 결과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향한 갈망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우는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며 의심을 피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은밀히 정보를 모으고 탈출 경로를 연구했습니다. 제가 받은 스파이 훈련이 역설적이게도 이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탈출 날짜를 정했을 때 저는 극도의 긴장감과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새겼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고향 마을을 바라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며 되돌아보면 그때의 제 모습이 너무나 용감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살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사적이었을 뿐입니다. 북한에서의 삶과 탈출 결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지금의 저를 만든 근간이 되었고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제가 겪은 위험한 탈북 여정과 새로운 삶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가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또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향을 등지고 떠나온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불확실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국경을 넘기 위한 계획은 세웠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우선 국경지대까지 이동하는 것부터가 큰 도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검문소마다 서류 검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받은 스파이 훈련 덕분에 위조 서류를 만들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몇 차례의 검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감시는 더욱 삼엄해졌습니다. 저는 밤중에만 이동하고 낮에는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때로는 수풀 속에, 때로는 버려진 창고에 몸을 숨겼습니다.
먹을 것도 거의 없었고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 대한 갈망이 이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강 너머 중국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제가 꿈꾸던 자유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제 고향과 가족을 영원히 떠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린 후 저는 조심스럽게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수영을 할 줄 몰랐기에 급류에 휩쓸릴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사적으로 팔다리를 움직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제 발이 중국 땅을 디뎠을 때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여정은 또 다른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체포되어 북송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탈북자들을 돕는 비밀 네트워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임시 거처와 약간의 돈, 그리고 다음 목적지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제 최종 목표는 한국이었지만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제3국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베트남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여정은 또 다른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버스와 기차를 번갈아 타며 이동했고 때로는 걸어서 산을 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중국 경찰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화물차 뒤에 숨어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끊임없는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특히 윈난성의 산악지대를 넘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리며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한 번은 절벽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밤에는 야생동물들의 울음소리에 놀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베트남 국경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를 믿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다행히 국경 근처에서 만난 한 베트남 사람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탈북자라는 것을 눈치채고 동정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저는 무사히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새로운 삶은 또 다른 도전이었지만 적어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서는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행을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며 그 위험한 탈북 여정을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 몸에 남아있는 상처들과 마음속 깊이 새겨진 기억들은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 여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두려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자유를 향한 저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새로운 삶과 한국행을 위한 준비 과정,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도착해서 겪은 일들. 이 모든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해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경험이 북한의 현실을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그리고 아직도 자유를 갈망하며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챕터인 베트남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작성하겠습니다. 챕터 3 베트남에서의 새로운 시작.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그 순간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북한과 중국에서의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제 손에는 얼마 되지 않는 돈과 간단한 옷까지만 들려 있었고 베트남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몰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하노이의 작은 여관에서 지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창밖을 내다보며 이 낯선 도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을 몰랐고 또다시 체포될까 두려워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여관에 머물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섰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다행히 한 식당 주인이 저를 동정심으로 고용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설거지를 하며 겨우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비해 급여는 매우 적었고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항상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밤에는 식당 뒤편의 좁은 창고에서 잠을 잤는데 그곳은 습하고 벌레가 많아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운명처럼 김선이라는 한국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그 식당에 손님으로 왔다가 제가 한국어로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김선 씨는 베트남에서 NGO 활동을 하고 있었고 탈북자들을 돕는 일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고 크게 공감해 주었고 저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선 씨의 도움으로 저는 좀 더 나은 환경의 숙소로 이사할 수 있었고 한국 대사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행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김선 씨의 소개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선 씨가 저에게 하노이로 이동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에 탈북자들을 위한 더 많은 지원 시설이 있고 한국행 절차도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노이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베트남의 풍경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위험천만했던 탈출 과정,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힘든 시간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노이에 도착한 후 저는 김선 씨가 소개해준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이 늘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행이 계속 미뤄질 때마다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지탱해 준 것은 함께 있는 동료들과 김선 씨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었고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노이에서의 시간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익혔습니다. 또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시간들이 있었기에 저는 더 성장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삶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행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매일 밤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들이 있었기에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노이에서의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 무렵 저는 한국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먼저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탈북 과정과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며 글로 옮기는 일은 마치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제 과거와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서류 준비와 병행하여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강좌를 열심히 들었고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때로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현대 한국의 생활상을 익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과 너무나 다른 한국의 모습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점차 그곳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운 좋게도 한 의류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재봉틀을 다루는 법을 배우며 약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힘든 노동이었지만 이를 통해 저는 경제적 독립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저는 여러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베트남 사람들이었지만 몇몇은 저처럼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특히 민지라는 친구와 가까워졌는데 그녀 역시 저와 비슷한 시기에 탈북한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고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한국행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것도 큰 과제였습니다. 공장에서 받는 급여의 대부분을 저축했고 주말에는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한 끼 식사를 거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제가 꿈꾸는 한국에서의 새 삶을 떠올리며 힘을 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심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제가 과연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도 컸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극복하기 위해 저는 센터의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명상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1년여의 준비 끝에 한국행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출국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더 긴장되었습니다. 출국 전 마지막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하노이의 거리를 걸으며 이곳에서의 추억들을 되새겼습니다. 공장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특히 민지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포옹을 나눴습니다. 김선 씨에게는 그동안의 도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위험했던 탈출 과정, 중국에서의 불안한 나날들,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새로운 시작. 이 모든 경험들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저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실감했습니다. 북한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떠났지만 이제는 제 손으로 번 돈과 그동안의 경험으로 얻은 지혜,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가득 안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노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베트남 땅을 돌아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간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제 의지로 선택한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보이는 땅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꼭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의 한국행 비행기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인 한국 도착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작성하겠습니다. 챕터 5 한국 도착과 새로운 삶의 시작.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꿈꾸던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공항의 화려함과 분주함에 압도되어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나라인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자 정부 관계자들이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게 저를 안내하며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가게 될 곳은 하나원이라는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번화한 거리, 쉴 새 없이 지나다니는 자동차들.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북한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현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제도와 문화, 역사를 배우고 실제 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에 압도되어 힘들기도 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특히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어려웠지만 동시에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과 우정을 쌓아가는 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또 다른 때에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 짓기도 했습니다. 3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하나원을 나오는 날,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시 주거지로 향하면서 저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에 긴장되었습니다. 처음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세를 내고 식료품을 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일상적인 일들도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임대 아파트를 주긴 했지만 저처럼 다른 꿈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그곳에 지내지 않고 더 큰 세상을 위해 독립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혼자 열심히 살아가지만 항상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겐 현재 자유가 있고 뭐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의 각박한 현실이 저를 무섭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바빠 보이고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한편으로 억압하던 북한 사회가 편했었다 싶은 미친 생각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앞으로 더 많은 어떤 일을 해나갈지 모르겠지만 저만의 가진 이러한 스토리와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것들을 이뤄내며 한 번뿐인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지금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저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힘차게 혼자가 아니라 느끼며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